편의 이제 미생물 배양, 증식, 자, 서식 배지와 이제 양분 배지 이런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용어가 있다는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뭐 새로운 용어라기보다는 이제 사용하고 있는 부분적으로 그러나 이제 일반적으로 알리지 않고 또 기술을 구분하지 않고 또 용어가 따르지 않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알려지지 않은 건데요. 자, 이런 것들을 이제 기술적으로 그리고 이걸 용어적으로 뒷받침되면서 뭐랄까 농업이 계속 확장돼야 된다는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의견 네 번째 뭐 사례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참고하시라고요. 자, 원원종 미생물 청국장, 그 다음에 종균 미생물 청국장. 청국장인데 무슨 뭐 원원종 있고 왜 종균이 있냐 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거거든요. 자, 원원종 미생물 청국장은 뭐냐면요, 삶은 콩에다가 원원종 미생물이 와서 자연적으로 포집하는, 이게 우리가 전통적인 청국장 만들기 아닙니까? 미생물 안 넣지 않습니까? 그 자연적으로 와서 포집되는 겁니다. 삶은 콩을 온도와 겨울이라고 하는 흙집이라고, 공기 중에 있는 미생물 와서 포집돼서 그러니까 원원종 미생물의 청국장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삶은 콩에다 미생물을 접종 넣는 분들이 계시죠? 그렇게 만들었을 땐 종균 미생물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마 방송이라든가 여러 매체에 이제 소개되는 어떤 뭡니까, 발효 전문가 명인이라신 분이 나오셔가지고 이제 청국장 쉽게 만드는 법에서 균을 넣어가지고 이게 뜬다는 게 조금 시간이 걸리고 또 기술적으로 해야 습니까? 근데 그러니까 쉽게 뜬다. 그래서 미생물 넣어주면 이제 뭐 10펜 미생물 이제 보면 이제 뭐 이스트 같이 나와 있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권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원원종과 종균 그런 용어는 전혀 안 씁니다. 쉽게 만들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통적인 청국장과 낫또 차이가 뭡니까? 낫또 균을 넣는 거 바로 종균 미생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청국장의 낫또의 차이는 바로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참고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 이거는 좀 그냥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참고만 하십시오. 밀가루 효모균 천연 효모빵과 과일 효모균 천연 효모빵입니다. 우리가 이제 빵은 어떻습니까? 주재료가 밀가루고 어쨌든 뭐 과일도 넣고 뭐 건과일도 넣고 여러 가지 설탕도 넣고 아니면 우유도 넣고 각가지 뭐 빵에 만들기에 따라 틀립니다만은 어쨌든 밀가루가 주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서 밀가루 효모균, 과일 효모균입니다. 그에 따라서 효모빵이라고 하는 조금 차이도 아니면 참고할 필요가 있다. 제가 그래서 그냥 참고 내용으로만 이제 좀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자, 밀가루의 배지입니다. 밀가루에다 물 넣고 해서 밀가루에 서식 배지라고 하는 그걸로 해서 원원종 효모를 포집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청국장 콩을 삶아서 두면은 원원종이 포집되는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아까 청국장은 뭐냐? 삶은 콩이고요. 여기서는 밀가루로 해서 포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밀가루 효모균 천연효모빵이다. 그러니까 밀가루와는 서식이라고 하는 양분이 되는, 그래서 거기에 효모균도 우리가 보통적으로 그런 얘기합니다. 효모는 같은 효모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균류도 다 한 가지로 생각하시면 전혀 다르거든요. 같은 균류인데 어떻습니까? 버섯균도 어떻습니까? 느타리가 있고 표고새가 있고 팽이가 있고 자연산 송이가 있고 그냥 개량된 송이도 있지 않습니까? 다 틀리거든요. 균이. 같은 균이지만 틀립니다. 버섯균이지만 틀립니다. 효모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과일 효모균은 뭐냐 그러면요, 과일 배지, 건포도, 뭐 사과, 배, 아니면 설탕, 원당으로 해서 효모를 포집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든 빵이, 그러면 이 차이가 뭐냐? 뭐 큰 차이는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은 밀가루 배지에서 효모균과 아니면 건포도 과일의 효모균의 차이는 저는 이제 그냥 넘어갈 필요는 없고요. 그냥 참고는 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이제 빵을 만들 때 이스트가 넣는 이유가 뭡니까? 빵을 좀 소프트하게, 부드럽게, 아니면 조금 뻥하게 크게 만드는, 아니면 뭐 굽기라든가 뭐 그런 여러 방법에서 이스트를 쓰는 쪽으로 이제 계속 발전해 왔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천연 효모빵이 각광받지 않습니까? 한 산업이 됐거든요. 귀농하신 분들 아니면 귀촌하시는 분들 뭐 도시의 빵의 한 산업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천연 효모빵이 각광받은 제일 결정된 게 뭐냐면 소화입니다. 우리 민족은 어떻습니까? 쌀이라고 하는 주식으로 하면서 장이 아주 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화의 뭐 그런 것들을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근데 밀가루가 최근에 먹으면서 상당한 분들이 많은 분들이 어떻습니까? 소화가 안 된다. 더부룩하다. 그런데 효모를 넣으니까 어떻습니까? 뭐 제가 비유가 될지 모르지만 비교하겠습니다. 자, 밀가루는 뭐냐면 그 안에 긴 막대 같은 형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소화가 잘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막대를 효모라고 하는 그런 숙성이나 발효하는 과정, 뭐 숙성과 발효는 이제 동시에 쓰고 있으니까 이것도 얻는 좀 제빵업계에서 용어를 정리할 필요가 있거든요. 아까 그 장의 문화도 그렇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효모라는 미생물이 그거를 긴 막대를 아주 작게 쪼개준 겁니다. 그러니까 소화가 잘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효모의 역할이 그겁니다. 쪼개준다는 거, 세분화, 아미노화 시키는 거. 거기에 어떤 효모는 과일 효모군, 건포도 효모균이냐, 밀가루 배지로 포집된 효모균이냐. 뭐 이거를 따지지 않습니다만은 빵에 하는 제빵의 그쪽 분들은요. 하지만은 저는 이거를 굉장히 중시합니다. 이건 저의 얘기고요. 저도 이제 뭐 빵 얘기하면 뭘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이쪽 제 전문적인 아닙니다만은 저도 거의 2년에서 3년 가까이 빵만 먹은 적이 있습니다. 밥을 안 먹고요. 빵만 먹은 적이 있습니다. 농장을 만들 때에 일하고 싶어가지고 정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1시간 전에 꼭 밭에 가가지고요. 해 뜨기 기다렸습니다. 그때 빵을 들고 가서 아침 뭐 그때는 이제 이식만 할 때였거든요. 아침에 물만 마시고 이러다가 점심 때 뭐냐 우리가 이제 밥 먹게 되면 이제 국이나 아니면 반찬이 있어야지 않습니까? 뭐 주먹밥 먹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빵을 한번 하루 종일 만들어서 보름에 이제 한 달씩 먹었습니다. 매일 만든 게 아니고요. 보름 아니면 한 달씩. 그러면 막 곰팡이 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치즈도 보면 이제 안에 뭡니까 이제 곰팡이 피운 치즈도 있지 않습니까? 거의 마찬가지로 저희 빵이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보름에 한 달씩 두고 먹는 빵인데요. 그래서 이거를 일하면서 걸어다니면서 일하고 싶어가지고 그런 먹은 적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 체험 농장 할 때에 빵 만들기도 했었고요. 뭐 빵 만들기는 또 나중에 얘기하고 어쨌든 이런 차이가 있는 효모근의 이런 것들을 미생물 얘기하니까 제가 올렸습니다. 다음 뭐냐면요. 원원적 미생물 퇴비와 종균 미생물 퇴비. 우리가 뭐 유박 퇴비다, 축분 퇴비다, 우분 퇴비다, 개분 퇴비다 뭐 이렇게 나누지 원원적 미생물의 퇴비냐 종균 미생물의 퇴비는 나누는 분은 없을 겁니다. 원원종과 미생물 뭐 그렇게 나누지도 않는데 이것까지 나누겠습니까? 뭐 하는 분들이 제가 20년부터 원원종과 원종과 종균을 나누면서 교육해 오니까 최근에 보면 조금씩 쓰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퇴비 실질적으로서는 거의 없습니다. 자, 우리가 원원종은 뭐냐면 볏짚 같은 이제 퇴비 재료에다가 미생물이 포집되는 환경을 만듭니다. 그러면 원원종 미생물이 와서 자연적으로 와서 청국장 있지 않습니까? 콩 삶아두면 원원종 균들이 와서 포집되듯이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러면 이제 퇴비 형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원원적 미생물 퇴비가 되고요. 종균 미생물 퇴비 뭐냐? 퇴비 재료에다가 종균 미생물, 뭐 토착 미생물이나 아니면 최근에 뭐 EM 같은 거 놓지 않습니까? 접종하게 돼서 해서 만든다. 그럼 퇴비, 종균 미생물 퇴비가 되는 거고요. 이 차이가 분명히 있죠. 그래서 원원종 퇴비와 종균 퇴비. 그럼 여러분 원원종 쓰겠습니까? 종균 쓰겠습니까? 그러면 원원종 쓰겠다 할 겁니다. 모르는 때는 뭐 그냥 뭐 이런 것들이 무슨 얼버무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 퇴비 만들다 왜 종균 만드시고 하냐면 뭐 그런 차이가 뭐냐, 당신이 뭔데 뭐 이런 과학적 근거 있냐, 뭐 그러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저 앞서도 얘기하니까 댓글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보니면 참 뭐 저는 이제 이게 맞다, 이게 써야 된다 한 거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하고 있던 것만 공개할 뿐이죠. 뭐가 뭐
그분들이 라면 먹는다 해서 뭐 라면 그 먹으시면 안 됩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뭐 지가 먹는 거 뭐 전제 라면을 안 먹고 뭐 인스턴트가 안 먹으려고 뭐 저 생활에 하는데 무슨 그걸 따라올 사람도 없지만은 권장하지도 않습니다. 자, 뭐 좀 이상한 소리 하는데요. 자, 숙성 과정에 원원적 미생물 포장한다는. 아까 우리가 포집에서 제일 쓰는 게 어떻습니까? 이제 숙성 과정이라고 하는 제가 앞서 얘기했죠. 자, 반려와 숙성의 차이. 그러니까 숙성 과정이 뭐겠습니까? 어떤 재료를 놨을 때 이제 반려가 안 되는 형태의 그런 환경에서 원원적 미생물을 포집하게 됩니다. 이게 그 숙성 과정의 원원적인 걸 포집하는 거거든요. 반려 퇴비. 이 뭐냐? 그러면 이제 퇴비가 완성되면 이거를 이제 숙성 퇴비라 합니다만은 자, 종균 미생 이건 뭐냐 그러면요. 종균 미생물을 넣고 이제 접종이죠. 넣고 반려 과정을 깨치는 겁니다. 반려는 어떻습니까? 미생물들이 이제 볏짚을 퇴비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미생물은 포집되고 볏짚 형태가 그대로 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숙성 과정의 원원적 미생물 퇴비가 되겠고요. 종균 미생물은요. 완전히 볏짚을 쪼개버리는 거. 그게 반려 과정이거든요. 숙성 과정은 뭐냐? 그 형태를 유지하는 거. 청국장이라고 하는 형태가 콩이 유지되는 거. 청국장 형태가 쪼개졌다. 그러면 반려 과정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더 말씀드리면요. 자, 숙성 과정 원형등 포집된 퇴비를 만들었을 때 어떻습니까? 이게 형태가 그 볏짚 형태가 그대로 있으니까 밭에 어떻게 멀칭 형태로 넣게 되죠. 왜냐하면 쪼개지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밭에 멀칭이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토양에 살고 있는 미생물과 동생물의 서식 환경이 되죠. 그러면 그 미생물과 동생물의 먹이 활동을 우리는 반려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반려 과정이 거치는 거죠. 농지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자, 농지에 놓으니까 거기서 반려 과정이 일어나서 거기서 자연적으로 작물에 필요한 양분을 생산하겠죠. 그러면 이제 작물의 양분이 공급되는 그래서 토양 살리기는 우리가 반려 과정이 어떻습니까? 토양에 미생물 동생물이 증가하겠죠. 그리고 작물에 증가한다는 건 뭐겠습니까? 그 다음에 먹이 활동하다 보니까 이게 분해가 이르겠죠. 반려 과정이니까요. 쪼개지니까 어땠습니까? 작물의 양분이 되는. 그러니까 토양 살리기 과정이 되는 거거든요. 이 과정을 우리가 토양 살리기, 자생력을 높인다는 과정 아닙니까? 그래서 토양 살리기형 퇴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원적 미생물의 치유성, 오래 가는 거죠. 반려가 안 됐으니까요. 농지에서 반려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퇴비 만드는 과정에 만들게 했을 때는 이제 우리가 볏짚 같은 형태 그저 유지한 거니까 그래서 멀칭되고 그러니까 지효성이 되고 그다음 숙성 퇴비라고 하는 이런 용어를 쓰게 되는 거고요. 종균 미생물은 아까 얘기했습니다. 반려 과정인 거죠. 그러니까 토양이 났을 때 이미 반려 과정이 쪼개졌으니까 바로 양분이 되는 거죠. 작물의 양분이 공급되는 거니까 작물 키우기형 퇴비. 그러니까 토양 살리기형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반려 과정과 숙성 과정의 차이는 굉장히 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종균 미생물의 속효성 넣자 말자. 그러니까 우리가 농지에서 이제 반려 과정 일하는 걸 사람이 다 해버리는 게 반려 과정 아닙니까? 반려 퇴비가 그거거든요. 근데 자연적인 방법에 무슨 뭐 생태적인 퇴비를 쓰면 뭐 그런 얘기하는데요. 그건 반려해버렸을 때 얘기고요. 그건 얘기가 안 맞는 거죠. 숙성 과정을 했을 때에 뭐 생태적인 퇴비가 되는 거고 토양을 살리는 개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반려 과정의 퇴비는 뭐다? 작물 키용의 속효성의 퇴비다. 그래서 이거를 반려 퇴비라 한다. 그리고 중요한 거 종균 미생물과 원원종 이런 또 차이가 있더라는 거.